1년 매출 380조 원, 7개 품목 대개시장 점유율 1위, 최고 최대의 명실상부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거대한 그 이름 삼성그룹. 삼성그룹과 함께 빛나는 인생을 지향할 인재를 채용하고자 그들은 하반기 공채 3가지 조건을 부여했다고 한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창의와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정직과 바른 행동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재.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 삼성그룹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좌합정보센터에서 준비한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삼성그룹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좌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윤정 아나운서는 대학교 때 용돈 받았죠? 그럼요. 직접 어떻게 벌었습니까? 아니면 받았습니까? 대학교 때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유복하게 자랐군요. 네. 근데 이게 그 중에서 지출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뭐였나요? 유흥비? 농담이고요. 당연히 대학생 때니까 책 많이 사봤죠. 예, 이게 되도 않는 정말 애드립을 치지 마세요. 네. 예. 어쨌든 날이 갈수록 뻔뻔해지고 있는 네. 게 굉장히 잘 키웠다는 보람이 듭니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나저나 요즘 대학생들이 한 달에 평균 32만 원 그 이상 지출한 게 있다고 하는데 바로 네. 취업 사교육비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충청북도 내 이 대학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취준생들이 한 달 평균 취업 사교육비로 32만 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취업은 어려운데 또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교육에 큰 돈을 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막말로 뭐 돈을 들여서 보상을 받으면 좋지만 네. 고배를 들이키면 돈 잃고 마음도 상하고 이래저래 속상한 게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 잡정보센터가 이런 사회적 비용을 좀 낭비하는 비용을 막고자 일념하에 지난 3주간 공무원 특집을 진행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8주간의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주 첫 방송이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네. 정말 참 뿌듯한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취준생분들의 사교육비도 덜어주고 또 고민도 덜어드릴 알찬 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인데요. 삼성그룹 면접 합격 전략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이분은요, 500명을 교육하셨다고 합니다. 이전에 뭐 월화에 만나신 분들을 비하면 명수가 적은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취준생 500명이 아니고 면접관 500명을 교육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면접관 위의 면접관이라고 면접관. 할 수 있는데요. 취준생들이 가장 면접 컨설팅 받고 싶어하는 스타 강사분이시죠. 네. 저희가 자주 뵌 분이기도 하고요. 네. 미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태성입니다. 네. 학생들이 32만 원 정도 쓴다고 했다고요. 네. 더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 학생들 중에서는 대구에서 올라오고 전주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얼마 씁니까? 교통비만 해도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10만 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8주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돈 안 들이고 TV로 하실 수 있는 거기 네. 무한 다시 보기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8주간의 여름날의 기적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 민혁 쌤, 기찬 쌤, 또 오늘 태성 쌤까지 그야말로 뭐 취업계에 저는 그 어벤져스다 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명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난 4주 연속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뭐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부에 의하면 특집 방송 이후에 러브콜이 쇠대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맡고 있고 어쩐지 뭐 어제 제가 전화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네. 예, 어쩐지 정말 커리젠- 전화드린 거 맞죠? 그러니까요. 예, 카톡도 안 받고. 네. 예, 아무튼 뭐 바쁘십니다. 커리앤 캘리지의 임소왕 강사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잘 부탁드리고요. 취준생들을 위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바로 삼성 하반기 공채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굉장히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텐데요. 취준생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 커뮤니티 스펙업과 함께합니다. 네, 스펙업에서는 지금 취준생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업 게시판에 가셔서 거기 있는 이벤트 게시판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스펙업 게시판에 이벤트 게시판으로 들어가신 뒤에 거기에 있는 지금 보시면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거기서 방송에 출연한 조민혁, 홍기찬 그리고 김태성 강사님의 사진을 찍어서 스펙업 이벤트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만 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기업별 주제에 따라 베스트 사연이나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께도 추첨을 통해서 인적성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대기업 공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정보들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잡정보센터 통해서 취준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고요. 오늘도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정보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분의 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인데요. 오늘은 이번 주에 계속 했던 대로 삼성그룹의 면접 합격 전략을 알아볼 텐데요. 태성 쌤, 이게 그 삼성이요. 예. 원스톱 면접을 실시한 걸 유명한데 이게 원스톱 면접이 어떤 장점이 또 있고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하는지 예.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이게 하루 안에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1차 면접 끝나고 2차 면접을 대비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유형의 면접을 처음서부터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루에 하기 때문에 체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을 딱 받았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체력도 함께 길러 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뭐 1차 면접 보고 그다음에 2차 면접 보기에 일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나마 숨 돌릴 틈이 있다는 건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 예. 망했다고 해서 막 나 그렇죠. 망했다 이러면서 연쇄적으로, 걱정하고 예. 멘붕 현상. 오고 막 예.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마음 컨트롤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약 8주간의 프로젝트죠. 네. 저희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보시면서 함께 준비해 가시면 충분히 합격의 문 안으로 들어가실 수 네.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삼성이요. 원스톱 면접 보는 거 이외에 또 어떤 예. 특징이 좀 있을까요? 2015년 하반기부터 창의성 면접이라고 하나가 추가가 됐거든요. 창의성 면접이요? 예. 예. 물론 이제 회사에 입사하면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출신 학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 네. 스펙이나 출신 학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네. 난 학교가 어때? 라고 해서 주눅 들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경쟁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기 이윤정 아나운서의 질문이 자꾸 왜 안 들어오죠? 아까 유흥비에 쓴다라는 그거 너무 딱 꽂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그랬나요? 생각나는데 예, 경쟁률 물어보셨죠? 춤추는 게 떠오르시나요? 그죠? 계속 그게 떠올라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2.5배에서 3배수 정도가 됩니다. 예. 2.5배수 그럼 10명 뽑는다 그러면 이제 뭐 한 30명 정도. 예. 예. 직무마다 좀 이렇게 다르죠? 직무마다 다릅니다. 이게 결정하는 게 그 로직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해에 이탈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최종 합격을 시켰는데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많이 이탈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을 최종 면접에서 불러드리고요. 이탈자가 별로 없고 뽑는 인원도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배수를 작게 가져갑니다. 그렇군요. 그때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예. 유념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삼성그룹의 원스톱 면접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임송아 강사님께서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하루에 한 번에 모든 걸 끝낸다고 해서 삼성의 면접은 원스톱 면접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에 끝난다고 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려운 전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를 간단하게 보자면 실무 면접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는 전공 관련 이해도나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정도고요. 그다음에 발표 시간 3분에서 5분가량 있는 다음에 질문이 주어집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는 화이트보드가 주어지기 때문에 목차를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창의성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면접 시간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 창의성 면접에서는 어떤 과제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임원 면접인데요. 임원자는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1대1로 진행이 되고 시간은 약
약 30분입니다. 그런데 이 1대1 면접이 어떻게 보면 당락을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임원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인성 부분에 맞춘 태도 같은 것도 유의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삼성의 원스톱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보면, 먼저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서 오프닝에서 1분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과 거기에 맞는 꼬리 질문들이 이어지는데요. 삼성그룹의 임원 면접이 압박 면접으로 유명한 이유가 바로 이 꼬리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꼬리 질문들이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거짓말하시면 다 들통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원 면접 같은 경우까지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수왕 회장님께 잘 들어봤는데요. 네. 마지막 관문이죠. 임원 면접. 저도 참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겠고 실제로 압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임원을 보는 순간 스스로의 압박에 걸려든다는 것을 맞아요. 분명하다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임원 면접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것만 필요하다. 예.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그 압박을 당하는 느낌을 받을 텐데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면접이라는 것은 난이도가 어려운 것에서 변별력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면 그만큼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관점의 전환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원자의 관점이 아니라 면접관의 관점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어디에서 문제들을 뽑아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면접관들은 세 가지에서 질문들을 뽑아냅니다. 첫 번째는 지원서에서 질문들을 뽑아내고요. 네. 두 번째는 기업과 직무와 관련된 질문들, 미리 준비된 질문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해서 하는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만 기억하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어요. 아, 여기서 문제를 뽑아내는구나. 문제집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문제가 나니까 얼마나 쉬워요.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압박이라고 느끼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원서, 기업과 직무, 그리고 상황 과정 이 세 가지 요소만 확실히 준비한다면 합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기서 예. 벗어나면 책임지실 거죠? 책임집니다. 자, 이게 임원 면접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삼성의 임원 면접이라고 한다면 너무 어렵고 또 네. 멀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좀 심플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좀 도전해 볼 만하다 이런 마음이 가져지네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자 하나씩 준비 전략 지금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지원서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지원서에 대해서 지원서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네. 우선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 지원서를 10회 이상은 꼭 읽고 들어가세요. 놀라운 게요. 면접관들이 허탈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서와 자소서를 보고 질문을 하는데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제가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런 표정을 짓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허탈합니다. 예. 지원자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반응을 해요. 꼭 자기 지원서는 읽어보시고 가시고요. 예. 그리고 지원서를 읽어보시면서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특이사항들 있죠. 내가 학교를 유난히 오래 다녔다. 아니면 학점이 매우 낮다. 아니면 공백 기간이 있다. 졸업 유예를 오래 했다. 이런 경우들 있죠. 특별한 경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상 질문들을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본인 지원서 항목에서 그러니까 압박이 들어올 것들을 위주로 해서 미리미리 전략을 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요소인 기업과 직무에 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 이걸 말이 안 되고요. 최악의 경우는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 이런 거를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취업과 연애, 결혼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런데 이제 회사 이름을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브랜드 이름들도 헷갈리고. 예를 예. 들어서 이윤정 아나운서에게 누군가 결혼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가오는데 이윤정 아나운서라고 안 하고 윤진 씨라고 하면서 결혼해 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기분 나쁘죠? 딱이 난리죠. 딱이. 네. 예. 그럴 것 같죠, 이승재 아나운서. 날려야죠. 그죠? 뭐 하시는 거예요? 이태성 씨. 예. 내가 구애를 하는데 내가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구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서 먼저 결혼부터 하자. 그러니까 나부터 그냥 채용해주면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안 통합니다. 일단 알아야 돼요. 예.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기업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기업이 속해 있는 그 산업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뉴스나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 경쟁 관계는 어떤지, 경쟁 구도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영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걸 어디 가서 알 수 있느냐? 홈페이지 가시면 한 80%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제가 그 좋은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다트요? 예, 거기서 분기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 사업의 내용이라는 부분만 보시면 제가 지금 알아보라라고 했던 그 내용 있죠. 그거 잘 정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기업 분석은 거기서 하시면 되고요. 직무 분석도 하셔야 되는데 직무는요. 이 직무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이 직무를 하면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커리어를 밟아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리어스 삼성.co.kr 가시면 직무 설명이라는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 참고하십시오. 거기 가서 커리어 삼성.co.kr 가서 보시면 보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텐데 예. 그럼 답이 또 이렇게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죠? 어. 근데 놀랍게도요. 안 보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제가 네. 지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이거 우리 홈페이지 한 번이라도 들어와 본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한 7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보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군요. 그리고 안 보는 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 보시는 분들은요. 시킨 것만 딱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먼저 그 개인 이력에 대한 그 압박 질문을 좀 짚어볼 텐데요. 흔히 생각하기에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그 대학교 4학년생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안함 때문에 예. 뭐 무작정 휴학을 하잖아요. 휴학 왜 했어요? 라고 왜 취업이 안 된 거죠? 뭐 하고 지냈어요? 라고 묻는다면은 뭐 이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류의 압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도 내 지원서를 보고 다른 지원자들과 다른 어떤 특이 사항이 있다면 그걸 좀 뽑아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출신 학교 관련해서 이런 압박도 합니다. 대학을 편입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처음 들어갔던 학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단순하게 그것도 예. 네임밸류가 별로여서요. 라고 하면 좀 그것도 별로. 그렇게 하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리 몇 번을 생각해 놓고 가지 않으면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못 할 거예요. 틀린 대답이라도 조금 부족한 대답이라도 한 번, 두 번쯤은 생각해 보고 가면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공백 기간 유예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요. 그동안 뭐 했냐? 너 그냥 놀았냐? 이런 그때가 질문 유예.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뭔가 좀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아요. 자존심 많이 상하죠. 진짜 뭐 할 게 없어서 쉬운 건데 그러니까요. 그죠? 뭔가 답은 해야겠고. 예, 자존심 상하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아주 준비 잘 된 상태에서 예상 질문들만 나오면 준비된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박을 주고 이 사람의 날 것을 보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를 들었던 거는 좀 약과예요. 출신 학교 관련해서는 대학 잘 못 들어보던 학교인데요. 그거 어디 왜 있어요, 학교 이거? 갔나요? 예. 어느 당신 학교예요? 자녀가 그 학교 가려고 그러면 보내주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면접까지 갔다는 것은 학교 때문에 자르지 않습니다. 그냥 압박을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네. 내 떨어졌다고 역시 학교 때문에 떨어졌어 이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공백기가 있으면 다른 회사 뭐 취업 준비하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라고 하면 그래요? 다른 회사에서 떨어뜨렸는데 우리가 꼭 뽑아야 됩니까?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류의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겠죠.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은데.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화내는 사람들도 실제 있었어요. 제가 면접할 때 무서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례 갑자기 떠오르는 친구가 있는데 네. 여학생인데요. 제가 여자로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얼굴이 성차별적인 질문을 예. 들은 거군요. 물론 이런 질문들은 마지막에 우리가 면접을 위해서 했던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을 꼭 얘기해야 돼요. 예. 근데 여성으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찔렀죠. 그랬더니 막 저한테 달려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한 10분간 저한테 강의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양성평등이요? 예, 그래서 저도 나름 페미니스트인데 페미니스트 강의 듣고 셨나 있었어요. 보다. 면접할 때. 예. 그래서 거기에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지원자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 뭐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본인의 취약점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이 정말 이렇게 압박적으로 낱낱이. 뽑아서 예. 준비를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본인의 취약점뿐만 아니라 본인의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험 중에서 나는 창업 경험이 있어. 아니면 다른 회사의 인턴 경험이 있어. 이럴 경우에는 내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 그 일 계속하지 않았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학점 난 자신 있어. 4.3이야. 대학원 가시지 그러셨어요? 왜? 네.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공부를 것뿐만 해도 아니라 뭐라고 그래. 안 그러니까 해도. 이거는 목적은 이 사람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한번 몰아보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의 어떤 압박 상황 그리고 또 당황스러운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태성 쌤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태성 쌤. 예. 아유 이승재 아나운서님. 500명의 면접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면접관 위에 면접관의 전략을 좀 공개해 주시죠. 예, 이렇게 압박이 들어올 때는요. 일단 객관적인 사실은 쿨하게 인정을 하세요. 면접관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구차하게 변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하면 안 되죠. 뭐 죄송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죄송할 거 예, 없어요. 예. 죄송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뭐 학점 잘 못 맞는데 면접관이 역할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죄송해요. 그러니까 쿨하게 인정하세요. 학점이 왜 이렇게 낮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라고 쿨하게 인정하고 내가 부족했던 것 이건 과거잖아요. 과거에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했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지속할 거야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면접관이 임원이고 또 자식 버린 구직자의 입장을 잘 살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게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나는 네. 본전도 못 챙길 겁니다. 네. 이거는 경력직을 뽑는 것도 아니고 임원을 뽑는 것도 아니에요. 신입을 뽑는 거예요.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지상에도 보면 인간미라는 얘기가 있고 삼성 사람들이 인간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족을 인정을 하시고 비굴하지 않게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펼쳐나가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희가 압박 질문에 어떤 것들이 좀 기출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임송아 강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회사 또는 직무에 관한 질문이나 다소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질문 등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 기출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질문인 회사에 대한 혹은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우리 회사의 경쟁사는 어디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살펴보자면 또 우리 회사에서 어떤 노조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혹은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삼성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삼성은 노조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들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 이외의 질문들을 또 살펴보면요. 우리 회사가 만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보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지원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가라는 직무에 대한 역량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는 마케팅을 지원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영업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만약에 영업 부서로 배치하면 어떻겠는가라는 등의 다 부서에 대한 배치에 대한 질문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원 면접에서 까다로울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될까요? 스튜디오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주간의 대기업 공채 특집이죠. 여름날의 기적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성그룹의 면접 전략을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임송아 쌤 얘기를 들어봤더니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압박 질문에 대한 그런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친기업적인 정서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친기업 정서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당황스럽네요. 예, 역시 저 김승재 서당계잖아요, 서당계. 예. 예, 김승재 아나운서 역시 대단하네요. 혹시 솔직히 대학 때 삼성 지원하셨었죠? 예. 예. 사퇴 상사도 지금 기출 문제 3, 4번을 보시면요. 민망합니다. 예. 정말. 친기업 정서로 접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 지원하실래요? 알겠습니다. 사퇴를 좀 봐볼까요? 예. 친기업 정서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3, 4번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어떤 내가 정치적인 소실을 비장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굳이 내가 뭐 시국 선언하듯이 비장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속내 숨기세요. 그렇다고 또 너무 아쉽게 아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이거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은데요. 이런 문제는 선택의 문제예요. 노조가 좋아 안 좋아 이런 것을 그냥 뭐가 좋아요 끝 이게 아니라 노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우리 회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선택했을 경우에 비용은 어떻게 들고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장단점을 비교하고 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 효과는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펼쳐나가 주는 게 좋아요. 뭐가 무조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올바른 대답은 아니죠. 그렇군요. 네. 여기 보니까 3, 4, 6, 7 뭐 이 예. 문제들은 다 좀 어려운데 예. 5번은 제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스로 무덤을 파시네요. 아닌가요? 예, 한번 해볼까요? 아니, 뭐 그런 당연히 자신감 예, 이윤정 아나운서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예. 자신감만 예, 있으면. 삼성전자에 지원했다고 치고 예, 지원자 32,678번 이윤정 씨. 네. 예. 근데 5번이에요. 5번. 본인 맞나요? 사진하고 얼굴이 좀 다른데. 예. 어쨌든 삼성전자 제품 중에서 아는 것을 다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뭐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또 지펠 냉장고 예. 있지 않나요? 예. 끝날 줄 알았죠? 대본에 없는 걸 얘기해 보라고요. 없는 걸. 예. 끝날 줄 알았죠? 네. 그리고 지펠? 그러면 지펠 아직 안 냉장고와 경쟁하고 있는 제품은 어떤 제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해봐요. 뭐가 있을까요? 네. 도와주세요. LG 그렇죠? LG 뭐 LG? 디오스도 있고요. 예. 예, 어떤 뭐 면접 답변을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예, 경쟁하고 있는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네.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리수를 뒀어요. 네, 네. 어쨌든 이게 면접에 대한 그 부분도 여름방학 동안 좀 꾸준히 꼼꼼하게 체크하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꼬리 질문이 근데 보니까 이제 뭐 1, 2주 아. 내에는 쉽게 준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회사 직무 영역 면접 이건 어떻게 좀 준비를 좀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업에서 하는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그 스코프도 알아야 되고 시장 상황, 경쟁 상황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내셔야 되고요. 예.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처럼 제가 경쟁사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경쟁 제품 뭐예요? 이거를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런 식의 꼬리 질문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직무와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상황과 미래 트렌드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라는 것을 정의하시고 왜 내가 그것을 진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삼성그룹에서 과연 어떻게 지원자들에게 어떤 난감한 딜레마형 질문을 던지는가 기출 문제를 저희가 또 짚어보겠습니다. 임송화 강사님께서 준비를 하셨으면 함께 보시죠. 네, 그야말로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딜레마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이런 어려운 질문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선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여성 지원자들에게 당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일과 가정의 병행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3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회사가 리비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인력을 파견할 것인데 여기에서 지원자는 지원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 질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지원자가 구매 담당 직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말에 협력사로부터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받았더니 거기에 50만 원의 상품권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상사가 이유 없이 괴롭히고 일요일에 출근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여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질문에서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이 무조건적으로 모방한 것이 맞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해서 삼성 측에 대해서 변호를 해봐라 라는 시사적인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살펴보면요.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거래선과의 거래가 향후에는 회사 이익과 상충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어찌하겠는가라는 질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무조건 상충되면 자르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인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고민해서 대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는 질문일까요?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답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감한 딜레마형 질문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말이 뭐 딜레마란 말은 좀 멋있지만 네. 딜레마라기 정말 오금을 저리게 하는 그런 상황.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선택장애 쓰신 분들은 더욱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네. 쌤, 이게 그 2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공무원 특집 때 저희가 황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그 경찰 면접에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파출소에 일하시는 경찰한테 예. 할머니가 이제 아이고 뭐 수고하고 있어 예. 먹어 이러면서 자양강정제를 예. 주셨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연기 좋은데요. 잘하죠. 여기 잘하십니다. 예, 이런 딜레마 사항은 어떤 답을 해도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받았다고 압박, 안 받으면 뭐 할머니 마음을 그렇게 매몰차게 그럴 수 있어라고 인성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제시됐던 답안이 우선 할머니 앉으세요라고 말하고 또 음료수를 할머니에게 드리는 그런 답변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을 이렇게 선택하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게 좀 필요했었는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50만 원을 준 건데 정성스러운 편지와 함께 이걸 뭐 편지를 찢어버리기도 뭐하고요. 돈을 그냥 돌려주자니 뭐하고 그렇다고 뭐 받고 또 뭘 주자니 뭐하고 그쵸. 이게 되게 애매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게 경찰과 기업의 다른 점이 있어요. 경찰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부분과 비즈니스라는 것을 둘 다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얘기를 유연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네. 듭니다. 이게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절대 안 받는다로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5번도 이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꼬리 질문이 들어와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못한다 이렇게 예. 답을 해야 될까요? 이거요.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기업 윤리 정직과 관련된 부분은 절대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마세요. 계속 유도신문을 할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그동안 해왔어. 그동안 거기와 거래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유도신문을 할 건데 절대 한 발짝도 물러나지 마세요. 안 받는다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안 받느냐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혹시 되나요?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네. 삼성의 제 학생 중에 한 명 실제 면접에서 그 질문을 받았어요. 2번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랬더니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었고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받아두는 게 낫겠다. 저는 못 받습니다. 저는 매니저한테 보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매니저도 그거 받으라고 했어. 그래도 너 혼자 안 받을 거야? 너 혼자 잘났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유도신문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우리 팀워크도 깨지는데?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스스로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받아서 팀과 나누겠습니다. 라고 해서 떨어졌습니다. 정직과 관련해서는 절대 물러나면 안 되고요.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그 친구가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억울해서 솔루션 하나 개발했어요. 그런 질문 다음에 나오면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받아서 그 협력사 사장한테 전화 걸어서 저 고맙습니다. 마음 이해했습니다. 그 돈을요. 제 이름이 아니라 사장님 이름으로 어느 기부단체에다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은 솔루션이죠. 그렇네요. 나는 안 받았죠. 나는 괜찮네. 안 받았죠. 예. 그분은 누군가에게 줬죠. 받은 데서는 도움을 받았죠. 윈윈이죠. 네. 이런 류의 솔루션. 그러면은 정직과 창의 이런 것들을 동시에 챙겨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네. 좀 긍정적인 면에서 돈 세탁을 어떻게 돌려서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런 뭐- 돈 세탁은 괜찮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정직과 관련해서는 절대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는 점 꼭 오늘 기억해 TV 오신 주시고요. 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또 친기업인 예. 정서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애플과의 특허 분쟁에서도 밀리지 않겠다 뭐 예.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업 윤리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회사 입장에 대주셔야 돼요. 개인의 가치와 기업의 가치가 충돌됐을 경우에 일단 상황이 일단 내 속내를 감추고 기업 입장이 되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1번 같은 경우는 여성 지원자가 자녀가 3살짜리 귀엽디 귀여운 3살짜리 자녀가 있고 리비아 근무를 가게 된다면 이것도 괴로울 것 같고 예. 또 상사가 이유 없이 괴롭힌다. 뭐 이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괴롭힐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여성분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모성애를 이런 건들 수 있는. 그렇죠. 아이가 어린데 아픈데 퇴근해야 되는데 위에서 막 일 시키기도 하고 멀리 네. 출장 보내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상황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직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신 그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내가 이 대응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놨어. 이웃집과 아니면 부모님께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미리 다 마련해놨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난 정말 회사의 요구에 응할 수 있어라는 근거를 얘기해 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렇게 삼성그룹의 면접에서도 특히 최종 관문인 임원 네.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예. 우리 이 코너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름날의 기적. 네. 예. 근데 기적은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네. 저희와 함께 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네. 방송 계속 보시고요. 그리고 면접을 지금서부터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서류 통과인가요? 아니잖아요. 최종 면접에 합격해서 입사하는 거잖아요. 면접을 염두에 두고 자소서를 쓰고 준비를 해야지만 제대로 나중에 면접에서도 제대로 응할 수가 있어요. 대응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면접 같이 고려해서 서류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분의 기적 8주간의 프로젝트 이제 첫 주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삼성그룹 면접 합격 전략을 리포트의 어벤져스의 일원이시죠. 네.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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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부센터 1부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에서 더 유명한 그리고 작지만 알찬 이 대한민국의 자랑, 강소기업들을 소개하고 또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네.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학점은 기본이고 토익까지 만점 어학연수 공모전 자격증의 중점 봉사활동 인턴십 스펙 쌓기 절정 불합격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취업은 다시 원점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과 능력은 별개란 게 문제 능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이제 NCS로 시작하는 일학습 병행제 능력 있는 내가 바로 대한민국인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NCS로부터.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부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세계 속의 작지만 강한 우리 기업들이죠. 알짜 강소기업들을 발굴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채용 정보까지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네, 우리 지역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반가운 청주 고용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청주 고용센터의 서은예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센터 서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주에 어제 비 많이 왔죠? 네, 비 정말 많이 네, 왔습니다. 뭐 비 피해 입으신 거 없으세요? 저야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데요. 저희 네네. 지역에 보도를 보니까 논밭이나 이런 농경지 그러니까요. 침수가 굉장히 많고, 네.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해서 이제 도로가 많이 유실되고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좀 피해 복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선혜 주무관님 그 충청 지역 어떤 채용 소식 갖고 오셨습니까? 네, 먼저 청주시 소재한 세무법인 회계 사무원 구인권과 저희 센터에서 진행되는 단기 취업 특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 오셨는데요. 먼저 회계사무원 구인건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드릴 구인사업장은요, 호서 세무법인 동청주 지점입니다. 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세무법인인데요. 현재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학력은 무관하고요. 경력은 3년 이상이어야 된다네요. 네. 그렇군요. 이게 경력직 회계사무원 채용건인데요. 근무 여건 어떻습니까? 네, 근무 형태는요, 주 5일 근무,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 지급된다고 하고요.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고,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접수 마감이 채용시이다 보니까요. 채용시까지이다 보니까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 주시고요. 다음은 반가운 취업 특강 소식이 있다면서요? 예. 네, 이번에 구직자들을 위한 특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다음 주 7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우리 구직자들에게 자신감 향상과 또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프로그램 같은데요. 단기 취업 특강도 있다고요. 네, 다음 주 목요일인 7월 14일에는 성공 취업을 위한 구직 전략, 금요일인 15일에는 국민연금 제도를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취업 특강에는 몇 명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금일 현재까지 신청 인원 현황이요. 네. 성공 취업을 위한 구직 전략은 현재 57명, 음. 국민연금 제도 안내는 51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네. 다음 주까지니까요.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희망하시는 분들 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가 넓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100명까지는 수용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여 네. 방법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저희 센터를 방문하셔서도 가능합니다. 네. 기타 여러 가지 문의사항은 청주고용센터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취업 특강 꼭 참여하셔서요.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 꼭 익히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청주고용센터의 서은예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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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번에는 강원 지역 가보겠습니다. 순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미영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미영입니다. 네, 춘천에서 비 많이 왔죠? 네, 이번에 집중호우 관련해서 네. 그래도 시설 쪽 피해는 조금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 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강원 지역에서 소개해 주실 채용 정보 어느 도시의 채용 정보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춘천시 소재 의료법인에서 단체급식 조리사 구인권과 예. 원주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안전관리자 구인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춘천과 원주군요. 자, 그럼 먼저 춘천 채용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춘천 구인사업장은 의료법인 강남병원입니다. 네네. 종합병원으로서 춘천시 경춘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병원 환자 배식 및 조리, 세척 업무를 담당할 단체급식 조리사 1명을 채용합니다. 네, 병원 업무가 아닌 조리사 채용건인데요. 특화된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리사 채용건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원 자격으로는 학력 및 경력은 무관이나 2교대 근무 가능자여야 하고요.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입니다. 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된 구인권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원주 구인권 가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원주 지역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삼양식품 원주 공장입니다. 예.
식품 제조업체로서 원주시 우산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한 명을 채용합니다. 네. 네, 이번 채용권도 특화된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삼양식품 원주공장 안전관리자 채용권인데요.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원 자격은 학력 고졸 이상의 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근무 여건은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월 28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30일까지이며 워크넷 홈페이지에 자세한 구인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미영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충청북도 청주시 그리고 네. 강원도 춘천 원주시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자신만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재패를 꿈꾸고 있는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을 발굴해서 소개까지 해드리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네,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유한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유아입니다. 네, 우리 이유한 컨설턴트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되는데 너무 네. 미인이신데 네. 오늘 처음 하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신다고 하지만 굉장히 잘 전달해 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네. 자, 이게 그 잡정보센터에서 처음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전문 분야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저는 그 직업 상담사입니다. 네, 주로 네. 청년층 위주로 직업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예. 네, 실질적으로 기업과 그 구직자의 중간에서 취업 알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어떤 강소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신성통상입니다. 예. 네. 예, 신성통상은 해외 생산 기지를 통해서 그 니트 의료를 생산하는 OEM 사업과 그 스파와 같은 내수 그 패션 브랜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네, 네. 이 회사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저희 살던 곳 그 주변에 있기도 했고 또 이 상장 회사여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사담 죄송하고요. 요즘에 거의 그 OEM 제품들이 대부분인데 네.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보면 주문자 상표 부착 사업인데 이윤정 아나운서 이게 영어 잘하거든요. 영어로 뭐의 약자입니까? 이게? 네, 오리지널 이퀴프먼트 매뉴팩처링이죠. 아주 영어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OEM이 뭔지 개념을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시중에 구입한 옷이나 네. 그 신발 중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힌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국제적인 브랜드를 가진 대기업 등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생산 방식인데요. 예. 이제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에 이제 공장을 지어서 저렴하게 제품을 만들고 네. 이제 우리나라 상품을 달아서 판매하는 방식을 OEM이라고 합니다. 네. 네,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 내지는 이제 동남아에 소재한 현지 법인의 핵심 생산 기지를 설립해서 이제 가격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뭐 다량의 어떤 생산 방식 형식으로 네네. 갖추고 있다는 건데 신성통상이 저희가 이제 신성통상이라면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지 이런 거 좀 잘 알 거예요. 어떤 브랜드 있을까요? 아, 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우리 공지 많이 아시겠지만 탑10이나 유니온베이 그리고 올젠, 지오지아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여기에 입고 나오는 그 셔츠가 네. 대부분 탑10이에요.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죠. 어쨌든 탑10 제품 잘 알고 있습니다. 협찬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네, 뭐 저는 이 신성통상이라고만 들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이렇게 대표 브랜드를 들어보니까 알만한 브랜드들이 많은데 그렇죠. 근데 지오지아는 이 김수현 씨가 모델인 예.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생긴 모델 나오는 건 네, 다 알고 꿰고 관심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맞죠? 지오지아? 네, 맞습니다. 네. 그 드라마 효과로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그 대박을 쳤는데요. 그렇죠. 이 김수현 씨가 입고 나온 옷들이 중국 매장에서 이제 매진이 되는 등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네. 이제 국내에 비해서 2배 정도 좀 비싸게 판매가 되는데도 이렇게 그렇군요. 매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뭐 중국에는 치맥 열풍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독특한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추가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탑 10, 이게 스파 브랜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네. 맞습니다. 이제 신성통상에서는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이제 장점은 이제 많이 이제 이용하신다고 하시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한 20%가량 이제 타 브랜드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품이 많고요. 여기는 신성통상이 이제 해외에 보유한 이제 자체 생산 공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에 구축한 그 4개의 공장에서 아우터와 니트 등 모든 아이템을 이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원가 절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 인건비가 3분의 1 정도가량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네네. 왜 이 다른 스파 브랜드들보다 가격이 저렴했던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신성통상이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신성통상에서는 이제 그 모토가 고객과 직원이 행복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네. 그 비전을 바탕으로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이제 자신의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이제 인재를 원하는데요. 일단 도전이라고 하면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 방법을 이제 개발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인재. 예. 그리고 열정과 같은 경우는 정해진 목표보다 더 좋은 기준을 높은 기준을 설정을 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인재. 네. 그리고 마지막 전문성에 있어서는 자기 분야에서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해서 이제 최고가 될 수 있고 또 네. 빠르게 트렌드를 이제 인지를 해서 대응하는 인재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네네. 열정을 가진 트렌드 세터들이 어떤 지원하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을까 네.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겠죠. 채용 정보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 그 신성통상에서는요, 2016년 신입 및 경력 상시 모집입니다. 네. 예, 모집 기간은 이미 진행 중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11일 23시 59분까지 접수를 하고 있고요. 입사 지원서는 취업 포털 사이트나 그 자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아 지원하시면 되십니다. 서류 전형 합격 발표는요, 이제 그 공채와는 다르게 이제 일주일과 열흘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 개별 통보로 이렇게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11일 밤 자정은 안 되는 거죠? 11시 59분까지 59분까지입니다. 예.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 예. 네. 자, 오늘 방송 이후에 금요일부터 그 주말까지 비 소식 있다고 하니까요. 어디 나가지 마시고 잘 됐죠. 예, 집에서 딱 앉으셔가지고 가부좌 트시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기소개서 서류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이렇게 우리 취준생들에게 구직 장려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모집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모집 분야는 이제 수출 영업, 벤더, 바이어, 예. 시설 관리, 우분 생산 관리, 그룹사 비즈팀, CS 담당, 해외 법인 수출 영업, 생산 법인팀, VMD팀, QC 등 많은 그 직군에서 이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네요, 정말 예, 많네요. 진짜 그렇죠? 많네요. 이게 모집 분야가 정말 다양하다 보니까 그 나에게 맞는 직군과 전공을 좀 비교해 보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네. 기 졸업자 및 2016년 8월 졸업 예정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 해외 여행의 경력 사유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외국어가 좀 가능하면 이제 많이 우대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해당 부분의 경력자는 굉장히 우대를 또 하신다고 합니다. 윤정 아나운서 네. 영어랑 중국어 잘하니까 어떻게 한번 한번 써보시는 것도 해볼까요? 있으니까. 예. 네, 해볼까요? 네, 아무튼 근데 뭐 앞서서 이 미얀마 공장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해외 법인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네, 중남미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 그리고 미얀마 등지 해외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국내 법인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은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어딘지 얘기해 주시죠. 네, 본사는 이제 서울시 이제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를 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이제 경기도 양주와 남양주에 각각 사업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채용 절차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신성통상의 채용 절차는요. 네. 일단 서류 전형, 그리고 인적성 검사, 네. 그리고 실무 면접, 1차 면접, 그다음에 최종 면접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지원 접수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졸 신입 채용 지원자는 정해진 기간에 네. 채용 홈페이지를 접속하여서 7월 11일 월요일 11시 59분
네, 네, 온라인 입사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나는 같습니다. 갑자기 왜 웃으시나 했더니 11시 59분에서 미리 터지신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 개구지신 분들이 있어요. 네. 11시 59분 1초 안 되나 이런 분인데 안 됩니다. 안 11시 됩니다. 59분까지만 네.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네, 조금만 여유 있게 그러니까요. 네, 준비를 두 해주셔야 될 것 번이나 같습니다.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네. 마감 시간 땡 할 때 지원하는 취준생이 있나 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네, 자. 뭐 조금 더 여유 있게 또 준비를 하시고요. 혹시 예. 서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뭔가 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 예. 같으면은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첫날 딱 해봐요. 네, 첫날 딱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네. 이어서 서류 전형 부분도 알려주실까요? 네. 서류 전형은 일단 각 항목에 그 기재된 내용과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네. 지원자가 이제 해당 직무에 맞는 사람인지 내지는 회사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인성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저도 생소한데 네. 뇌과학 기반의 온라인 인성 검사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성장 가능성이나 이제 주로 이제 성과 달성에 필요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끝으로 한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채용에 있어서 유의사항이나 하실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취준생 친구들이 취업에 대해서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도 긴장을 지금 물론 하고 있지만 이제 면접을 볼 때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필을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할 때 이제 우리 뭐 친구의 아버지가 인사 상담자이실 수도 있잖아요. 내지는 옆에 사는 그런 친근한 분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보다 이제 좀 편안하게 면접을 보셨으면 좋겠고 또 기업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 해당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서 입사 지원 잘 하셔서 성공적인 취업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웃사촌 같았죠? 네. 네. 어제 보신 분 편했나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네. 11시 59분이라는 점 꼭 유의하시기 맞들렸습니다. 바랍니다. 맞들렸어요. 11일 월요일 네. 밤 11시 59분까지 지원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성통상 2016년 공채 소식 히든 챔피언스 리그 통해서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유한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하반기 대기업 공채 대비를 위한 마련한 저희가 아주 8주간의 프로젝트죠.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분의 기적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여름방학 동안 저희 잡정보센터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은 금요 스페셜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